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역시나 뉴스에 팔아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정말 확률이 높은 투자법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에 팔아라는 진리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공부한 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아마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감상 아니 진짜로 확률 한 80% 넘게 어떠한 일 때문에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일이 딱 확인이 되는 순간 그때가 바로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설마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현물 ETF가 나오고 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어느덧 6천만 원이 깨지고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뭐 다른 이유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 요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길이 이게 도대체 뭔데? 요 친구가 뭐냐면은 과거에 만들어진 상품으로 그때 당시에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러한 규약이 있다 보니까 직접 투자가 당연히 어려웠는데 그때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 출시된 상품이 GBTC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GBTC가 ETF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물렸던 기관들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관들이 한 번에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 나오며 이렇게 하락한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도 물량이 뭐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비트코인 5,500만 원 이하로 내려가 줄지 과연 코인을 사려고 한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달러가 다시 올라가요. 자, 강달러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작년 말에 많이 봤었는데요. 실제로 1,300원이 깨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러나 다시 또 어느덧 달러가 쭉쭉쭉 올라와 1330달러까지 1332.2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최근 들어 대만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고 중동 확전 걱정이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금리 인하 시기 미뤄짐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기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작년 말에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 이유는 미국 금리가 하락한다는 논리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 3%짜리 금리인 상품이 있고 5%짜리 금리가 있습니다. 기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5%짜리를 선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금리가 많이 높았던 미국 달러의 가치가 많이 높았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거기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달러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이 많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 돈을 사니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달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최근 들어 다시 3월 금리 인하론 이런 거 쏙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미국 달러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상단은 정해져 있기에 경기 침체급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고 결국은 저기릿의 생각은 달러는 진정, 그 다음에 증시는 다시 하방 지지가 나타나며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공모주의지만 안되겠죠. 오늘부터 내일은 HB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우진엔텍이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각각 NH와 KB증권이고요. 참고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어제 나왔었는데 둘 다 매우 좋았죠. 특히 우진엔텍이 매우 좋았으며 그리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바로 시가총액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일 좋은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포스뱅크와 현대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포스뱅크는 하나증권에 청약하시고 현대임스는 데이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자마자 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관사는 미래세 증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HB인베스트먼트 의무 확약 99% 그런 내용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기릿이 영상을 올리고 한 10분 뒤, 20분 뒤에 공시가 바로 정정이 되었더라고요. 당연히 그거는 오류였다고 합니다. 7%로 조정이 되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추가 녹음입니다. 아마도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현대임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임스의 결과는 충분히 잘 나왔으니까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3시 반에 올려드린 노랭이 영상,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또 트럼프.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주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무려 50%가 넘는 득표율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결국 트럼프는 뭐 이것저것 악재가 많은데 그게 바로 트럼프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트럼프 시대를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를 변수가 나타날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김정은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때까지 들어가 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이러한 표현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김정은 금방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뭐 미사일을 쏘든 도발을 하든 혹시나 우리가 걱정하는 뭐 그런 일을 살짝 건들든 그런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빅텍 등 이러한 방산주를 조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하루아침에 10% 빠지는 거는 예산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NF 대규모 적자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성증권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23만 사실 뭐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매수 리포트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ASP 평균 판매 단가 하락과 예상보다 더 부진한 출하량 감소, 그러니까 많이 팔지도 못했고 파는 가격도 낮았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적이 나빴던 것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이거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고객사가 또다시 가격 인하를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전기차 차량 판매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고객사의 판매량이 증가를 한다면은 LNF는 당연히 물량은 늘어나니까 호재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증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LNF의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유가 가득했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 어차피 실적 안 좋을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장 초반에는 급락 출발했으나 오히려 급등하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공부했다시피 LNF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 그러한 기대감으로 포스코 DX처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가면은 나도 간다. 최근 카카오 친구들이 토스 덕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재평가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와중에 SK증권은 카카오 친구들의 대장인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광고 실적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며 자회사 실적 회복, 그 다음에 전사적 비용 통제 기조가 나타나게 되며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50% 가까이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금리 인하기는 당연히 네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혹시나 이제 조정 받으면서 21선 한번 터치해 준다면은 그때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아직도 2배 더 간다. 야, 그렇게 많이 올랐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2배나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의 목표가 4.2만원을 제시.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대표적인 AI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많이 뜨거웠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갑자기 인텔이 주도하는 CXL 컨소시엄에 등록된 유일한 친구로 그 기대감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CXL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되었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적 또한 올해 턴어라운드가 확실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적이 지키는 친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매출 또한 작년보다 올해 2배나 증가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설이 곧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과, 배 등 성수품의 역대급인 60% 이상 가격 인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월 초순을 기준으로 성수품 가격은 전년보다 4%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가격 인하에 공급까지 늘려 수급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할인도 중요하겠죠. 할인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참고로 구입차별, 할인 행사별, 반복 할인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마트에서 2만원 할인 받고 다른 B라는 마트에서 2만원을 또 할인 받으면은 둘 다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또다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기름들이 이런 할인을 매우 좋아하신다, 챙기는 거 정말 잘 챙기신다, 그렇다면은 조금의 발품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리온 레고캔바이오 인수. 어제 저녁에 나왔던 소식인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단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리온이 레고캔바이오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이 홍콩 소재 투자 지주 회사인 PAN 오리온을 통해 레고캔바이오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이걸 왜 인수하나 봤더니 레고캔바이오는 기술 수출 실적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원래 오리온이 알테오젠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되고 그 다음으로 레고캔과 협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리온은 생뚱맞게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이미 21년을 기점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ADC 항암치료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시장성과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완전 뜬금포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번 인수회도 당연히 기존 경영진과 운영 시스템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오리온은 바이오에 진심이구나 라는 얘기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오리온, 주가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데다가 돈 쓰냐? 이러한 얘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고캔바이오도 장 초반엔 조금 오르나 싶더니 또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늘 증시가 안 좋은 것도 한몫했겠죠. 다음입니다. 바이오 관련 이야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아 기다려라. 앞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까지 상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자본을 끌어오기에 나스닥이 유리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나스닥에 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셀트리온 주가는 합병을 기점으로 뉴스에 팔아라겠죠. 뉴스에 팔아라. 그때부터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MSCI 지수 전망. 2월에는 MSCI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한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한진칼이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거의 한 3개월 만에 2배나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중간 가능성으로 편입, 두산 로보틱스는 낮은 확률로 편입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MSCI 편입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편입이 실패할 것 같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유동 비율이 보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펄어비스와 호텔신라는 편출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진칼, 알테오젠, 두산 로보틱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 친구들의 주가 흐름을 관심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금감원의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들어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되며 관련 피해자까지 확실하게 크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재작년은 그때 4.7%가 나왔는데 작년은 무려 12.5%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정책대출 이런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노린 보이스피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딱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기관, 금융회사는 절대 전화나 문자를 통해 광고를 한다거나 자금 송금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등등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네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요구, 그런 것들은 다 보이스피싱이니까 무조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대폭 증가. 지난해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확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로 인해 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12일부터 11월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2,300건이었는데 그 중에 시세 기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가입자가 299건으로 전체의 12%를 넘게 차지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아시다시피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자금을 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쓰나 평균적으로 봤더니 작년 기준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원 정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주택연금 당연히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주겠죠. 그런데 보통 지방에 있는 집은 그렇게 많이 안 비싸기 때문에 받는 지급금은 좀 적을 것 같고
서울 쪽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러한 주택연금을 한다면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신기해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게 이제 딱 지금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한 2달 늦죠? 그런데 시험하면은 뭘까요? 맞습니다. 미신이죠, 미신. 우리도 뭐 옛날에 그 찹쌀떡, 그 다음에 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먹거나 아니면 선물 받거나 혹은 뭐 미역국을 당분간 안 먹는다거나 등등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 말고 맨홀 뚜껑 부적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맨홀의 의미에 있겠죠. 이렇게 막아 놓으면 떨어지는 걸 막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맨홀 뚜껑에는 이렇게 그 양각이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뭔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미끄러지지 말라 이러한 의미를 두고 일본에서는 시험을 앞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맨홀 뚜껑 부적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확실히 이런 것도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호흡기 질환 늘어나는 중.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며 일부 병원이 다시 마스크 착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는 한 주 사이 20%나 증가했고 사망자는 12.5%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매사추세츠 등 여기 있는 일부 병원들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젠슨 황 AI 신약 개발 도전. 1800조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젠슨 황.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초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겹치지 않았겠습니까? 한쪽은 바이오고 한쪽은 기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당연히 CES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젠슨 황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생성 AI를 통해 신약을 개발하며 생명공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혔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신약 개발, DNA 구조, 수술실 데이터 등 의료기술 전반에서 AI를 만나게 될 것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투자한 비상장 회사들도 모두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들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고의 매수 신호는 뭘까요? 당연히 대주주 매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고의 매도 신호는 당연히 대주주 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 몇몇 기업에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매수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기업은 어딘가? 바로 하나갤러리아, 휠라홀딩스, KG모빌리티, 콜마 B&H라고 하는데 물론 매수 지분율을 보자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회사를 자기들은 좋게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위 4가지 기업들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결국 애플 제품 할인. 기업 입장에서 할인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작년부터 할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함이고 안 하고 잘 팔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는 걸 우리가 1년 동안 잘 지켜봤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콧대 높은 걸로 유명한 애플이 중국에서 할인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아이폰 15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 애플이 많이 고전하고 있구나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주가 하방 압력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애플의 흐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